문제풀이 기계를 뽑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누구는 떨어지고 누구는 붙는 것이 공정한 것이 생명이야 우리나라. 실제로 우수한 사람이 뽑히냐는 전혀 관심이 없어. 시험 문제 전체를 다 똑같은 비율로 빨리 날리면은 그러니까 과목에 따라서 그 과목 내에서도 영역에 따라서 또 암기 문제냐 적용 문제냐 농경 문제냐 그런 거에 따라서 사실은 문제 푸는 시간이 다 달라. 그러니까 아 이런 문제는 내가 시간이 더 걸리는구나 덜 걸리는구나 이거 못하면 자기 실력대로 점수가 안 나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점수가 나오는 나라가 아니야 우리나라가. 아 누군 점수 잘 나고 누군 못 나와야 돼. 아 실제로 점수 나온 애가 우수한 애인지 그런 건 상관없어. 빨리 아 무조건 지금 이 상황이라니까. 삼청 사실 한 10년 전만 해도 3모, 6모, 9모, 3평, 6평, 9평 이랬지. 그런데 뭐 힘든지 귀찮은지 뭐 이것저것 핑계 대더니 3월 모평을 폐지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청들이 나서게 됐고 지금은 주로 3학년 3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시 교육청이 주관해서 거의 한다고 보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교육청들 간 이제 연합평가 뭐 이런 것도 있지. 그런데 중요한 교육청은 특히나 실제 수능이랑 유형이 뭐 거의 정반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전혀 수능 공부에 도움이 안 돼. 그 다음에 점수는 더더욱 일관성이 없어. 삼청 점수 맞은 거랑 수능 점수 맞은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 그 정도로 교육청이 만든 문제는 허접해. 그런데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 열심히 하지 마라 그 뜻이 아니야. 실제로 6모나 9모처럼 애들한테 시험을 치게 하고 여기서 어떻게 편차가 벌어지고 우리가 난이도 몇 등급으로 설정한 이 문제가 애들의 정답률이 몇 %고 이런 걸 따져서 실제 수능에서 난이도 조절을 위한 데이터를 얻겠다. 이런 의도의 문제는 내가 아니라 출제하는 저쪽에서 악착같이 실제 수능과 비슷하게 출제하려고 애를 써. 근데 얘네는 절대 아니야. 그런데 무조건 잘 봐야 돼 너네는. 왜 그러냐면 나처럼 생각하는 어른들이 별로 없어. 이것도 엄연히 모의고사잖아. 그러니까 이걸 성적을 기준으로 너희들을 규정을 해. 쉽게 말하면 소고기에 투뿔 A 붙는지 트리플 A 붙는지 너네 낙인이 딱 찍힌단 말이야. 그래서 3년 내내 뭐 담임교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이제 너희들한테도 아 얘는 여기 정도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너네가 그거보다 높은 걸 원하든 아니면 그보다 훨씬 낮은 것을 원하든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네들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겠지. 담임교사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게 다 너네 피로와 너네 스트레스로 올 뿐이야. 절대 너네 입시에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전혀 무관하니 잘 봤다고 건방 떨지도 말고 못 봤다고 스트레스 받지도 말고 하되 일단 점수는 최대한 높게 받아라.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3모나 9모 같은 경우에는 절대 마지막 스퍼트나 마지막에 뭐 초책이나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고 가르쳐. 6모나 9모는. 왜냐면 그 점수로 여름방학 계획 세우고 그 점수로 원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얘는 아니야. 얘는 그냥 보여주기 위한 점수를 최대한 확보해야 너네가 올 1년 내내 편하다. 너네 의지가 관철될 확률이 커진다. 이거 말하는 것이고 만점 맞으라는 거 아니야. 자기 실력 대비 최대한 점수를 맞으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 세 개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야. 아유 저 초등학교 때부터 해봤는데 무슨 소리세요? 아니야. 우리의 뇌는 시험지 크기, 그 다음에 시험지 포맷, 시험지 폰트, 시험지 종이 자체의 질감조차도 실제 시험이랑 비슷할 때 효과가 커. 그 다음 OMR 카드도 수능 형태랑 똑같은 OMR 카드를 딱 보장해주는 것은 삼청이랑 6모랑 9모밖에 없어. OMR 카드 익숙해졌을 때 바보 같은 실수를 안 해. 너네 바보 같은 실수 수능 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밀려 쓰는 거, 뭐 잘못 마킹하는 거, 뭐 장난 아니야. 근데 이 모의고사 볼 때부터 나는 예를 들면 지문 하나 읽고 관련 문제 풀고 그 지문에 대한 문제는 따로 마킹하고 다음 문제 또 풀고 그 지문에 대한 두세 문제 한꺼번에 마킹하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 애들이 있는 반면 어떤 애들은 쫙 문제 다 풀고 나서 한꺼번에 마킹 처음부터 쫙 하겠다 이런 애들이 있고 근데 그게 딱 정해져서 습관화돼 있어야 실수 안 하고 손이 먼저 움직이는 거지. 이 방법 썼다가 저 방법 썼다가 하게 되면은 그냥 실수하게 되는 거야. 그런 애들이 솔직히 되게 많고 그러니까 너네한테는 3번의 기회밖에 없어. 재수생은 한 달에 2번씩 봐. 학원에서 계속 시키는 거지. 왜냐면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런데 너네는 어차피 기회가 없어. 사실은 너네도 한 달에 한 번은 보는 게 좋은데 너네한테 기회가 3번밖에 없어. 학교 내에서 모의고사 볼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자기가 따로 수능 학원을 보습학원이나 따로 사교육을 받아서 거기서 모의고사를 볼 수는 있겠지만 그 문제의 질이 보장이 안 되고 무엇보다 성적 처리가 그 학원 내에서만 되잖아. 그러니까 그 성적 자체도 크게 시사점 줄 수가 없는 거잖아. 3번밖에 기회가 없어. 그 3번 내에서 OMR 카드를 내가 어떤 절차와 어떤 순서로 마킹할지 이거 딱 정해서 3번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그때 딱 일관되게 유지를 해야지 수능 때 실수를 안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배분인데 시간이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실제 수능이 뭐 올해도 그렇잖아. 올해 뭐 영어가 어려웠대 만에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솔직히 영어 전문으로 한 선생님들 말에 의하면 영어가 어렵다기보다 그 정답을 납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출제자의 주관이 너무 많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평가원장 사표 내고 뭐 난리가 났었지. 어렸던 건 아니야. 실제 수능은 어렵게 못 내. 어렵게 내면 큰일 나. 정권이 흔들려 우리나라는. 왜냐면 너네 엄마 아빠 그 나이 또래가 제일 세상에서 힘이 셀 때니까. 그 나이 또래 국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정권은. 그러면은 난이도를 높이지 않고 변별력을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시간을 부족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 교육이 개판이 되는 거지. 정말로 깊이 생각해서 정확한 사고 과정을 거쳐서 결과값과 정답을 찾아내는 그런 사고형 인간을 뽑아내지 못하고 문제풀이 기계를 뽑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누구는 떨어지고 누구는 붙는 것이 공정한 것이 생명이야 우리나라. 실제로 우수한 사람이 뽑히냐는 전혀 관심이 없어. 그래서 사실상
시간 내에 푸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저는 시간 내에 풀어요. 난 이거에서도 만족하면 안 된다고 봐. 무슨 얘기냐면 뒤로 갈수록 시간이 부족해져. 그래서 좀 더 서둘러서 풀어. 그래서 시간 내에 풀었어. 이거는 서두른 부분에서 실제 점수가 안 나올 확률이 커. 올말 수능에서. 그러니까 시간이 여유 있어야 돼. 시험 문제 전체를 다 똑같은 비율로 빨리 달리면은 점수가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과목에 따라서 그 과목 내에서도 영역에 따라서 또 암기 문제냐 적용 문제냐 응용 문제냐 그런 거에 따라서 사실은 문제 푸는 시간이 다 달라. 그러니까 아 이런 문제는 내가 시간이 더 걸리는구나 덜 걸리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치를 쌓아야 돼. 그냥 문제 하나하나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를 똑같이 6평 9평 때도 반복을 해야 돼. 이거 못하면 자기 실력대로 점수가 안 나와. 지금 잠깐 설명했지만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점수가 나오는 나라가 아니야 우리나라가. 누군 점수 잘 나고 누군 못 나와야 돼. 실제로 점수 나온 애가 우수한 애인지 그런 건 상관없어. 빨리. 무조건. 지금 이 상황이라니까. 그러니까 너네는 너네 나름대로 문제풀이의 스킬이나 요령을 키울 생각을 해야지. 뭐 이거를 등한시하고 그냥 수능 특강 문제집만 그냥 연락에 풀고 있다. 실제 수능 시험이랑 절차랑 상관없이 전혀 자기 점수를 챙기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점. 이거 꼭 명심하고 이거 3개 합친 것보다 한 10배 중요하다 이게. 그다음에 수능이 입시의 받침대다. 저번 영상에도 말했지만 고3은 수능을 기반으로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지금 고3 시작할 때 벌써 정해진 애들이 한 적은 학교는 20%, 많은 학교는 40%가 넘어. 뭐가 정해진 학교? 나는 고2 때까지 해봤는데 수능도 안 되고 이미 생기부 처참해 비교과. 나는 어둠의 자식이야. 난 논술로 시험을 볼래. 요즘에 내신도 거의 반영 안 되고 최저도 미적용 학교가 되게 많다며 한방승부 할 거야. 이런 애들 많아. 벌써 수능이랑 내신이 안 된 걸 어떻게 하니? 고2밖에 안 한 애가 아직 고3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고3 때 얼마나 등수가 많이 바뀌는데 이제 잘 봐. 그게 얼마나 멍청한지. 국영수와 탐구가 있어 수능에서는. 국영수에 더 중점을 두고 탐구는 덜 중점을 둬야 돼.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공부를 하는데 얘들을 빨리 올려놓고 궤도에 올린 상태에서 얘를 올리면 돼. 근데 얘들이 궤도에 오르지 않으면 여름 될 때까지 얘를 할 때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노력이 분산돼. 그래서 다 성적이 안 올라. 여름방학 되기 전에 얘가 궤도에 올라야 여름방학 때 얘를 스타트 끊으면서도 얘들이 성적이 많이 안 떨어져. 시간을 많이 투자 못해도. 그래야 총점이 높게 유지되는 거야. 그래서 서로 간 강약 조절하고 국영수 요 안에서도 강약 조절을 해야 돼. 근데 이거는 정답이 없지. 뭐가 강하고 뭐가 약한지 사람마다 달라. 그거에 맞춰서 시간 투자를 하는 거지. 자기가 약한 쪽에 시간 투자를 하는 거지 자기가 약한 걸 버리는 건 현명한 게 아니야. 탐구는 어차피 여름방학 지났을 때 나오는 탐구 점수가 실제 고3 성적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얘네는 개판 쳐놓고 이거 열심히 올려서 총점 좀 높아지면은 뭐 나도 스스로 만족감이 높아지겠지. 그런 생각 하지도 마. 일단 연말에 보는 게 중요하니까. 서로 간 강약 조절, 서로 간 강약 조절. 이것은 집중력의 강약 조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어디서 더 많이 투자할 것인가. 그다음에 탐구는 공부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어차피 상반기에도 학교 정규 수업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탄탄히 열심히 졸지 않고 들어두고 그다음에 여름방학 때 스퍼트 내서 내 점수를 챙긴다. 그걸 명심해. 굳이 지금 탐구 공부하려는 애를 왜 말리냐? 말리는 게 아니지. 탐구 공부해야 돼. 정규 수업으로. 자습할 때 여기에 비중을 더 두라는 뜻이야. 탐구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굳이 말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탐구를 잘하는 애들이 여름방학 때 여기로 시간을 많이 뺏기면 결국 9평에서 성적이 안 나와. 그게 일반적인 패턴이란 말이야. 그래서 시간대별로 강약 조절, 시즌별로 강약 조절 현명하게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탐구가 안 되면 작살나. 탐구 공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야. 나중에 또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절대 자기 합리화에 굴복하는 짓을 하면 안 돼. 수능 내신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지. 난 내신 안 해. 난 수능에 전념할 거야. 난 수능은 안 되는 것 같아. 그래도 단기전은 좋으니까 일단 내신을 꽉 차가지고 교과과정을 주로 노리자. 이거 내가 말했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하나만 공부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뇌가 편해. 그러니까 뇌가 사인을 던져. 얘 포기하고 얘에 집중하면 얘 성적이 더 빨리 오를 거야. 그럼 얘 포기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너는 얘로 교과과정 알 거고 교과과정에서 수능 최저 반영 안 하는데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얘 전념해서 확실하게 등수를 챙기자. 이거 뇌가 편하려고 너네한테 유혹하는 것뿐이야. 둘 중 하나를 놓잖아? 그러면 둘 다 떨어져. 왜? 수능과 내신은 같은 시험 범위를 가져. 고3 때는. 그러다 보니까 수능이 떨어지는데 내신을 잘 볼 수가 없어. 수능 잘하는 내신도 잘하고 내신 잘하는 수능도 잘하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에 굴복하지 마라. 요거까지만 해줄게. 받침대인 이유. 수능이 왜 기본이 되어야 되느냐? 요거 설명 들으면 이제 납득이 될 거야. 수능에 비문학이나 수학이나 과학이나 사회 과목이 있는데 얘들의 실력이, 점수 말하는 거 아니야. 얘들의 실력이 학종의 제시문 기반 면접이나 논술을 맞닥뜨릴 애들한테는 당락을 결정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과 과정을 넘어서는 내용을 발언하거나 서술하면 떨어지도록 되어 있어. 지금 떨어뜨려야 되는 게 아니라 교수들이 싫어해. 대신에 교과 과정을 넘는 지식이 요 답변을 구성하거나 답안을 서술하는데 반영됐으면 좋겠다라고 교수가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제시문으로 줘, 그거를. 그래서 교과 과정을 넘는 지식이 아니라 독해력으로 돌리는 거지. 변별력을. 교과 과정 넘는 지식 줬잖아. 너가 독해력만 있으면 지금 바로 이 시험장에서 이걸 체득할 수 있잖아. 그리고 네가 필요한 지식은 이것만 갖고 쓰란 말이야.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 왜냐면 정부보다 사교육을 더 싫어하는 게 교수야. 그러니까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는 거 내가 논술 자주 출제되는 지문에 대한 배경식 수업을 해줄게. 이런 사람이 있으면 당장 그만둬. 그 시간에 이걸 해야
이거 합격률이 높아진다는 거 명심하고. 그래서 수능이 입시의 받침대라는 이유야. 수능만 해서 정시로 가라는 뜻이 아니야. 내가 수시 강사인데 내가 그런 말 하겠니? 내가 수시 강사인데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명심해야 돼. 그다음에 수능 학습의 특성상 수능은 한 과목이 되게 길어. 시험 시간이. 그치? 그러니까 수능을 잘 보려면 수능을 문제를 풀면서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야 돼. 예를 들어 10분 집중하다가 금방 집중력 떨어지고 10분 집중하다가 금방 떨어지고 이런 애들 말고 한 4, 50분, 그 다음에 올 말까지 목표는 100분 이상 집중할 수 있어야 돼. 그런 애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점수가 잘 나오고, 근데 나는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항상 50분 공부하고 쉬고 50분 공부하고 쉬고 그랬어. 하도 사교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는 50분까지는 집중을 하는데 그거 넘어가면 급격히 집중력이 떨어져. 뇌도 집중하는 시간을 학습을 하거든. 그럼 이제 성적이 안 나오는 거지. 분명히 공부를 하고 아는 건데 자꾸 점수화되지 않는 거야. 그냥 자기가 싫어지게 되고 자기 머리 나쁘다 생각하는데 아니야. 뇌한테 너는 그 뒤에 휴식 시간 얼마든지 줄 테니 이 지속 기간 이상은 집중력을 유지해야 돼 라고 학습을 계속 시키는 게 올해 할 일이거든. 그런데 모든 입시 전형 평가 시험 종류 다 통틀어서 수능이 시험 시간이 계속 길어. 그러니까 수능을 함으로써 집중 시간을 늘려놓으면은 다른 전형의 다른 시험을 본다 하더라도 하다못해 서류 기반 면접까지 포함해서 엄청나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노력하는 시간 대비 성취도가 빨리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수능이 받침돼야 된다는 거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수시를 위한 정시 백업 이거 한번 들어볼까? 너네가 만약에 밧줄을 바닥에 운동장에 쫙 깔았어. 그 다음에 그 밧줄만 밟고 걸어가는 거야. 운동장은 안 밟고. 그러면 팔을 쫙 벌리고 두 발을 교차하면서 척척척척 걸어. 별로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치? 근데 그 밧줄이 건물과 건물의 옥상 사이에 연결되어 있어. 한 8층 높이? 그거 밧줄만 밟고 건너가라고 그랬어. 그럼 되겠니? 분명히 바닥에 있을 때는 그 밧줄 넓이 충분히 걸어갈 수 있었어. 하지만 옥상에 붙어있으면 못 걸어. 왜? 다리가 말을 듣지 않고 긴장되고 떨리고 심박수는 올라가고 하니까 그 쉬운 밧줄 넓이를 걸어가는 걸 못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네가 수능을 받침대로 열심히 해서 가령 정시로 경희대를 확보했다.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나 연세대학교 논술시험장 들어가면 정말 글이 잘 써져. 왜냐면 수능은 긴장하고 겁먹어야 잘 보지만 실수 안 하니까. 하지만 논술이나 면접은 자신감이 있어야 되거든. 조금이라도 떨면 말 버벅대고 문장 비문대고 난리가 나. 그러니까 경희대가 정도 되면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시험장 들어가도 내가 여기 떨어져도 정시로 경희대 가면 되지. 밧줄 높인 거지. 그게 돼야 수시에서도 성공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정시로 지방 국립대 정도 갈 수 있어. 그 정도 수능 성적이라도 최저 충분히 맞춰서 인서울대학교, 메이저대학교 수능 최저 적용하는 학교들 전부 다 지원할 수 있거든. 그럼 그런데 지원했을 경우에 내가 이거 떨어지면 무슨 북대 무슨 남대 가게 생겼어. 그럼 절대로 답변을 똑바로 못하고 절대로 답안을 똑바로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정시 백업이 안 되면 수시도 동시에 무너지는 거지. 사실 답안 작성이나 답변 구사는 둘째 치고라도 원서 접수할 때부터 너네도 떨리고 담임쌤이랑 엄마랑 의견 조율도 안 돼. 왜냐면 얘가 정시로 무슨 남대 무슨 북대 가게 생긴 애가 지금 뭐라는 거야. 연세대학교 논술 지원하겠다는 거 아니야. 답안돼. 최저도 없는데 왜 못하게 하는 거야? 내신도 반영 안 하는데 왜 못하는 거야? 그건 지원 자격일 뿐이지. 네 입장에서는 무슨 남대 무슨 북대 정시로 가게 생겼는데 솔직히 아주대나 인하대만 가도 얼마지 수시 성공한 건데 왜 그렇게 높은 학교 써서 고생을 해? 나는 상향 지원시키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지만 보통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격적 지원 자체가 안 돼. 정시 백업이 안 되면. 답안 작성은커녕 그 전부터 아예 원서도 못 쓰는 경우가 많아. 지금은 저 사람 유튜브에서 뭔 소리 하는 거지 하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9월 가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야. 난 지금 거의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처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뿐이야. 너네도 분명히 이 상황에 처하고. 그래서 수시를 위해서도 수능이 백업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받침대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최저 확보 정도에 따라서 직면하는 경쟁률이 천양지차다. 솔직히 이제 논술에서는 너네가 가고 싶은 학교 어디라고 말 안 하겠는데 최저 미적용도 많고 하지만 또 최저 적용도 있지. 근데 그 최저가 생각보다 높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시로 무슨 북대 무슨 남대 갈 정도의 성적을 맞아도 성균관대학교 최저에 아무 문제가 없거든. 솔직히 그 점수로 고려대학교 논술 최저도 맞죠.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런데 생각보다 수능을 잘하는 애들이 논술에 지원을 잘 안 해. 정말로. 왜냐면 수능 공부한답시고 논술에 투자를 못한 거지. 내가 그랬잖아? 모든 전형을 동시에 대비해야 된다고? 지금 고3 초반 타이밍에 수능이 받침돼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 뿐이지 수능만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논술을 쓰는 애들이 수능을 못하는 애들이 많이 따로 시간을 빼서 준비를 하고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너네가 말하는 성 무슨 대학교, 서 무슨 대학교는 아예 이 수치를 쪽팔리지만 공개까지 했지. 최저 맞추고 시험 시간 내에 답안을 완성하는 애가 지원자의 9%에서 12%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100대 1의 경쟁률을 하더라도 내가 시간 내에 답안을 완성하고 논술 그 다음에 최저만 맞췄어. 그래도 이미 경쟁률이 100대 1이 아닌 거야. 12대 1인 거야. 그러니까 논술이 정시보다 훨씬 경쟁률이 낮은 거지. 어쨌든 최저를 맞춰줘야 내가 경쟁률이 낮은 학교에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최저를 내가 백업을 못 되면 어떻게 돼? 고려대 못 써. 연세대 써야 돼. 최저가 없으니까. 그 대신에 경쟁률이 몇백 대 1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논술 정말 잘 써야 된다는 부담이 압박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수능을 안 해놨기 때문에 논술 더 잘 써야 되는 압박이 들어오는 거지. 그치?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직면하는 경쟁률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 최저를 확보하자. 이거 최저 솔직히 고3 처음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애들 되게 많거든? 논술이나 학종이나 교과에서 최저 미적용인데도 있고 적용인데도 있어. 한번 봐봐. 진짜 비루한 수준이야.
어차피 정시로 이거 나가면 재수할 거 아니야. 그 정도로 낮은 성적을 요구해. 근데 그것도 못 맞추는 애들 많아. 특히 2028년도 이후는 더더욱 최저가 중요해질 거야. 이 얘기를 왜 해요? 내가 지금 설명한 내용을 너네가 실천하지 않으면 또 알아? 너네가 여기 하게 될지? 싫으면 더 심각해질 테니 여기는 싫으면 실천해라. 그러면 올해 끝낼 수 있어. 생각보다 멍청한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네가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훨씬 효율적이고 훨씬 지름길을 따라서 성적을 올릴 수가 있다는 점 명심하기 바란다.